자신에게 실망하지마. 모든 건 잘할 순 없어.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이면 돼.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, 강원국입니다. 자산 배분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, 시스트레이더 79라는 분이 이 제목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거든요. 저는 기가 막힌 자료는 많이 베낍니다. 네, 이제 공동 저자 시스트레이더 79님이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은 일단 제가 거의 다 보고 있고요. 일단 이 제목부터 기가 막힙니다. 자산 배분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. 내용은 더 기가 막히고요. 물론 이 내용이 제가 만든 유튜브 자료 이런 데도 군데군데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네, 한번 이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. 여기 블로그에도 나오는데 당연한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자산 배분 투자자들이 간과를 한다. 그런데 이 5개 원칙이 전략 성패를 좌우한다. 그래서 카톡을 써가지고 선생님의 위대한 글을 좀 영상화해도 되겠습니까? 하니까 일십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가서 이 위대한 글을 영상화해도 되겠습니까? 하니까 10분 만에 답변이 오시더라고요. 영광입니다. 강화국 강화, 각하, 충성 켜가지고 오케이, 이 영상 그린라이트 받은 겁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,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. 사실 저도 자산 배분 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상관성이 낮은 자산의 분산 투자, 변동성 고려.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좀 덜 투자하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은 좀 더 많이 투자하고,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번 해준다. 뭐 정적 자산 배분은 1년에 한 번, 동적 자산 배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면은, 네, 그러면은 주식, 채권, 실무 자산, 현금 이것만 대충 어떻게 섞어 넣어도 그러면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다 우상향하고요. MDD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. 대부분 20% 이하로 유지가 되는 거죠. 그게 연금 포트폴리오 348번이 되었든 올웨더 353번이 되었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여기서 내가 제일 크네. 고만 보고만 하구나. 내가 올웨더야. 너는 연금 포트폴리오니? 네, 이런 게 해봤자 정적 자산 배분은 도토리 키재기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한국 자산으로 만든 연금 포트폴리오 그냥 이렇게 20년 동안 쫙 무난히 잘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MDD는 14%, 복리수익이 9%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. 너무 쉽다. 이거 한자를 뭐라 그러지? 뭐저고? 너무 쉽다. 그죠? 그죠? 네. 자, 근데 두 번째, 이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. 이제 알고리즘, 전략은 대충 짜도 되기는 하고, 뭘 해도 거의 다 되기는 하는데, 전략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뭐 당연히 전략에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이 높고 MDD 낮으면 장땡 아닙니까? 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정적 자산 배분부터 보면요. 이제 하락장에 갑자기 자산거래 상관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하락장에 갑자기 주식, 채권, 금이 같이 빠지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거든요. 이래서 막 MDD 20%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는 이제 주식과 금은 미친듯이 떨어지는데 채권이 그거 제대로 커버를 못 해주는 거야. 네,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리고 20%라는 거는 당신 생각보다 큰 겁니다. 워렌 버핏이 이런 명언을 또 남겼죠. Unless you can watch your stock holding decline by 50% before becoming panic stricken, you should not be in a stock market. 야, 주식하면서 50% 떨어질 각오는 되어 있어야지. 50% 떨어져가지고 너 후덜덜해가지고 멘붕이 오잖아. 너 그런 사람이면 주식장에 아예 들어가지도 마 라고 했는데, 꼭 이제 이런 명언을 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가 5% 떨어지면은 이제 질환을 발견을 하시면서 거품을 물게 됩니다. 5% 빼!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20% 엄청 큰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있죠. 지금 같은 슈퍼 상승장에 이제 소똥이 개똥이들도 다 100%씩 벌어제낍니다. 네, 그런데 나는 겨우 20%. 소똥이 개똥이가 나한 독이죠. 너 요즘 뭐 했어? 야, 나는 말이야 2차 전지랑 삼성전자 사가지고 500% 벌었다. 뭐? 너 자산 배분을 한다고? 야, 임마, 너 X냐? 아야, 너 남자 맞아, 임마? 남자는 말이야, 한 주식에 몰빵하는 거지, 새끼야. 이런 말을 들으면은 졸라 기분이 나쁘겠죠. 왜냐면 자산 배분을 하면은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주식이 졸라 올라가면 채권이 부진하고, 채권이 잘 되면 주식이 부진하고, 뭐 이런 거거든요. 그쵸? 그리고 사람의 인내심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. 그래서 일단 자산 배분 딱 들어가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건데, 그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원칙 지키기가 졸라 힘듭니다.
3번, 동적 자산 배분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. 가장 큰 단점은 한 달 한 번 가격을 체크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. 이 개 귀찮은 거, 이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적 자산 배분은 추세 추종 기반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추세 추종 기반을 하면은 중간에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심리적으로 불쾌하고 개짜증 나죠. 이런 게 있고, 네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켈러시도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의 대가 켈러시도 덜 거래를 하는 LAA, RAA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도 동적 자산 배분 안 하죠. 저도 이제 11월, 4월 한번 투자하고 5월, 10월에 한번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게으르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. 저도 한 달 한 번 리밸런싱 저 그거 못해요. 네, 근데 이런 디테일, 장단점, 특히 단점을 알고 투자하는 거가 모르는 거 투자하는 거는 천지 차이이다. 모르고 시작하면 석 달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또 여기 명언이 있었죠, 블로그에.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. 이 전략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,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. 자, 마음의 준비. 자,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지 구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어차피 나도 내 성격 취향 습관을 못 바꾸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저 못한다는 거 뻔히 압니다. 그래서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기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. 예를 들면 동적 자산 배분이 하고 싶은데 월별 리밸런싱이 너무 귀찮다. 그러면은 뭐 로보 애드바이저를 통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산 배분 펀드를 통한다든지.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이 동적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해주는 펀드가 아직은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. 혹시 뉴지스탁에서 안 만들어 주시나요? 저기 문 대표님, 그 문 팀장님, 네,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 싶고요. 정적 자산 배분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. 자,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돈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고요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단테님이 하고 계신 이루다 투자 1임 이걸 통해서 원료다 같은데 이제 기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뭐 저는 이제 정적 자산 배분 정도는 기기적인 투자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가지고 1년 동안 보유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렇게 근엄하지 못한 스타일, 난 거래하고 싶어 이제 이런 스타일이면은 그냥 한 달에 자동적으로 돈을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이제 이루다 투자 이름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참고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. 저는 그 정도 인내는 있으니까.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거래하는 게 귀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라. 네, 이 세상 최고의 전략. 뭐 저기 복리 23%, MDD 3% 이런 전략 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거의 못 찾을 겁니다. 네, 특히 자산 배분 전략은 다 거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전략의 우수함보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복리 그 10% 전략을 3년 굴렸냐, 5년 굴렸냐, 30년 굴렸냐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. 그 복리 효과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5년 후에 시작을 해보겠다. 나 안 돼. 아니 348번, 353번 영상 보시고 당장 시작을 하세요. 왜냐면은 아니 복리 8%, 10%를 5년 굴리면 그것만 해도 거의 50% 넘을 수가 있거든요. 연구를 5년 동안 이제 해도 이제 50% 수익을 미치고 들어가는 건 물론이와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차피 연구 안 하실 거잖아요. 그쵸? 아니 누가 투자를 안 하는데 투자 연구를 합니까? 그게 말이 됩니까? 그죠? 절대로 5년 동안에 제대로 연구를 안 하게 되거든요. 일단 돈을 받고 시작을 해야지 연구를 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어차피 당신의 운명은 전업 투자자예요. 받아들이세요. 468번 영상을 보시면은 왜 여러분이 언젠가는 전업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나옵니다. 그래 그냥 닥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5번. 의미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. 네, 복리 9%를 30년 굴리면 1억이 13억 된다. 예이. 5억이 66억 된다. 예. 다 맞습니다. 근데 이거는 실제로 1억, 5억을 굴려야지 이제 이 돈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이제 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. 직장에 다닌 지 벌써 5년, 10년 됐는데 저 주식했어요. 얼마 했는데? 500만 원 히히 이러고 있거든요. 아니 그거는 취미생활이지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. 네, 투자 금액이 의미 있어야 복리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데 근데 왜 이분들이 500만 원, 1000만 원밖에 안 하시는가? 그거는 두렵기 때문이에요. 이제 3억, 5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거 홀딱 날려버릴까봐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소비 의미 하나도 없는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데, 네, 근데 이제 그 두려움, 그 리스크를 감소를 해야지만 이제 이런 돈을 나중에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이거 두려운 거 저도 압니다. 자,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? 사회생활 첫 달부터 저축률 70%를 하고 막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. 아니 뭐 저도 뭐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진 않았죠. 이제 저도 이제 2009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제 공익을 통해 가지고 벌어둔 돈이 한 2,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돈도 이제 그 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. 이제 뭐 몇십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몇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2천, 3천이 되고 그게 5천 되고 1억 되고 2억 되고 3억 되고 5억 되고 10억 되고 하는 건데 이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늘리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. 저도 이제 10년 전에 누가 저한테 10억을 턱 주고 투자를 해라 하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. 매일 막 몇천만 원씩 움직이는데 지금은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왜냐면 그 돈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.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. 그게 큰 금액이 적응되기 쉬운 방법이고요.
자, 그리고 이제 또 홍보를 한번 해야죠. 제가 시스티더 79님과 정적, 동적 자산 배분 이북 스프레드시트 강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이분이 또 이제 시를 적어주셨거든요. 네, 시를 적어주셨습니다. 자, 그렇죠. 한번 이거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나 줄인 이로와 소설 같은 한 편의 깡통을 장렬히 차면서 살지.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. 모든 건 잘할 순 없어.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이면 돼. 수강은 지금이야. 아모르 수강. 아하, 네, 확실히 제가 노래보다는 주식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제 편집자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, 한국에 가서 수업을 좀 받아봐야겠네요. 아하하하. 네, 요 밑에 이제 강의의 그 내용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하하하. 네, 그리고 할투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가 있는 거 잘 아시죠? 여기서 제 470기 영상 요약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고요. 특히 자산 배분을 해보신 분은 아마 저와 특히 시스티더 79님이 쓰신 이 글과 완전히 공감하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고요.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.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